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코인 거래소 관련해서 또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소식이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요 소식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뭐 코인의 뭐 이런 다른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론 볼 필요는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코인 트레이딩 할 때 요런 부분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엘살바도르 이런 이슈, 현재 코인에 대해서 이슈가 나는 가격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과연 우리 국내 거래소가 어떻게 될지, 향후에 무료 채굴 코인이나 이런 코인들은 어디에 상장할 수 있을지, 사실 요런 거를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한번 코인 거래소 이제 며칠 남았죠? 하나 둘셋넷, 뭐 다음주 금요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0일 남았네요. 진짜 10일 좀 넘게 11일 남았는데, 11일 남고 실질적으로 5일 뒤면은 신고를 다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폐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요번에는 이제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거래소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제가 어제까지 아마 설명해드린 건 원화마켓 폐쇄까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 오늘 소식은 이제 뭐 뉴스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뉴스 기사 보면서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뉴스 기사, 빅포 가상화폐 거래소 접수 완료. 나머지는 어떻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영업 종료 공지는 영업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고객의 개별 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7일 전이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번 주 17일 금요일이 최소 7일 전이에요. 영업 종료. 그리고 입출금 종료, 영업 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 종료일 이후 최소 30일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을 해야 되고, 정보 파기는 영업 종료 후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된다라고 써있고, 빅포 거래소는 일단은 제출 완료해서 24일 이후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법적 권한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래소들은 업비트, 빗선, 코인원, 코빗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한번 봅시다. 또 그러니까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빅포 거래소 외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못 받고 ISMS 인증만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 없이 코인 간 거래만 하는 쪽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향후 실명 계좌 발급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만약에 폐업 소식이나 이런 게 없다면요, 아마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이 계좌 발급을, 실명 계좌 발급을 코인 간 거래만 하는 쪽으로 발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ISMS 미인증 획득 거래소가 42개 중에 진행 중인 곳은 18개 뿐이라고 돼 있고, 24개 거래소는 뭐 신청조차 못했는데, 통상적으로 ISMS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개월에서 6개월 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보면은 금감원 지침에 따르면 일부 영업 종료 결정, 미신고 결정, 신고 불수리 통보 접수 등으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회원들에게 내용을 적어도 7일 전에는 공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17일까지 폐업 및 거래 중단 여부에 대한 고객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요런 부분이 뉴스 기사로 나와 있고, 두 번째 한번 보죠. 뭐 특근법 시행 앞두고 해가지고 뭐 이거는 뉴스 기사 나와 있는데, 가짜 파생 상품 거래소 관련 사기 사건, 요즘에 요게 좀 늘고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먹튀를 한 뒤에야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안다고 돼 있는데, 코인 거래소 캐릭터 사기 역시 가짜 사이트들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다 해가지고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회사 관계자는 출국 금지 조처가 내려져서 출국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고소인 조사가 조만간 이루어지고,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면 반드시 의심부터 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해서, 뭔가 이 사기 사건, 이 거래소들이 지금 이슈화 된다고 해서 요걸 가지고 또 사기를 치는 분들이 계시고, 요거에 현혹돼서 또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각별히 이런 부분, 거래소를 꼭 가입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또는 뭐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한다 막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특정 거래소를 가입하라 하면은 알려지지 않은 거래소들이면 특히 더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다가온 운명의 날 코인 거래소 줄폐업 임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24곳은
ISMS 뭐 인증을 신청하지도 않은 상태다 해가지고 데이빗, 비트베이 코리아, 비키니, LX 등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갈 때도 아예 안 됐던 이유가 이런 이유죠. 약간 사실상 뭔가 잠적을 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별로 느낌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ISMS 미신청 거래소 중 스포와이드는 이미 7월 말 문을 닫았고 워너빗도 지난달 4일 자정까지 출금을 마지막으로 폐쇄를 했다라고 돼 있네요. 이런 거래소들을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용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ISMS 획득한 지닥, 후오비 거래,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는 실명 계좌 확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해가지고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코인마켓, 그러니까 그 원화 거래 없이 나머지 뭐 비트코인 마켓이나 테더 마켓 이런 것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맞죠.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OK비트, 코어닥스, 테넨텐, 플라이빗 등은 실명 계좌 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원화마켓에 중단했다고 밝혔고, 현재 다 5대 시중 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 농협은행 각각 이제 코빗, 빗썸, 코인원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고 있다. 업비트는 K뱅크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았다라고 돼 있고, 이제 뭐 똑같은 뉴스 기사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소 코인 거래소 생존할 수 있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업비트에 이어 빗썸, 뭐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 빅4 은행 실명 계좌 뭐 이제 마무리됐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명 계정 확인서를 받지 못한 것은 17곳이다 이렇게 밝혔고, ISMS 인증만 받은 곳이 이제 17곳이다 밝혔고, 명단을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네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일단은 거래소 존폐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신고서 제출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업계는 모두 침울한 상황이라고 중소거래소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실명 계좌 확인에 힘쓸 것이라면서도 만약 어렵게 되더라도 우선 원화마켓 떼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자격 요건을 다시 맞춰보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라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생각해보면 먼저 이제 원화가 아닌 이제 해외라도 하고 그 다음에 원화의 조건이 있나 요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지난 7일에 며칠 전이죠. 한 6일 전에 암호화폐 거래소 9곳은 성명서를 내며 금융당국에 중견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긴급 성명에는 한비코, 프로비트, 코어닥스, 보라비트, 에이프로빗, 플라이빗, 후오비 코리아, 푸블게이트, 코인앤코인 등 총 9개 거래소가 참여를 했다 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보완해야 되는지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어요. 여기 프로비트, 제가 아는 거래소들 중에 유명한 게 프로비트, 후오비 코리아, 포블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피드백조차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날 거래소 대표들은 정부가 거래소와 은행의 책임 소지 및 역할을 충분히 구분해주지도 은행의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과 관련한 질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지도 않았다. 사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연히 성명서를 낼만하다 뭐 이런 건 좀 느낌이 오죠. 신고 마감을 앞두고 일부 거래소들은 영업에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인빗은 신한은행의 요청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 반부터 원화 입금이 중지됐다. 코인빗은 신한은행의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특근법 등을 이유로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하면서 현재 원화 출금과 코인 입금 출금 서비스만 가능하다 돼있고, 대형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 거래들은 벌집 계좌를 이용해 원화마켓을 운영해왔다. 벌집 계좌란 고객들이 예치금을 입금하는 법인 계좌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벌집 계좌는 합법이지만 특근법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에는 불법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 2018년 이후 3년 동안 암호화폐 거래나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가 갑작스레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히며, 거래소 심사마저 민간에 맡기면서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사실 좀 맞는 말이죠.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약간 아쉽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약간 너무 정부가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막무가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최소한 주면서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 딱 잘랐으면은 진작에 괜찮았을 텐데, 요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안 주고 뭐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KYC 인증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 그래? KYC 인증을 했으면 좋겠다지 하지 않아도 되잖아.
아이 뭐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랴부랴 KYC 인증 안 하면 이제 없애버리겠다. 으악 이제 이런 거죠.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안 받고 있다 부랴부랴 지금 이제서야 받으려는 이런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 이런 거래소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여튼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코인거래소 무더기 폐업 임박 42곳 인증 못 받아 해가지고 신청조차 받지 못했다 해가지고 뭐 이런 내용, 뭐 실명 계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와 있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되면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24일 줄폐업 가능성 해가지고 추석 연휴 등으로 특근법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남았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음 주가 추석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연휴 때 되면 다들 쉬잖아요. 안 쉬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도 쉬고 이런 금융당국은 더더욱 이제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만 발만 동동 구르지 않을까, 전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자, 보면 뭐 여기도 똑같은 내용 써 있어요. 똑같은 내용 써 있고 13곳은 사이트 불명이거나 정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워너마켓 운영을 중단했다 뭐 이런, 이제 하나씩 뭔가 판가름이 나고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좀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폐업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뭐 다행히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이라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여기에 당하신 분들이 있진 않을까, 피해자분들이 부디 많이 없으셨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줄폐업 초읽기 해가지고 뭔가 나와 있는데, 코인간 거래소로 살아남기도 위기 계속 해가지고 뭐 이렇게 3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특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 구제책이 되기 어렵다 나와 있는데, 폐업 거래소 코인도 30일간 현금화 가능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까 다 했던 내용들이죠. 성장사다리 중소형 거래소 없어지면 산업발전에도 마이너스. 사실은 산업발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에요. 빅4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그냥 코인간 거래소로 전환하면 4대 거래소 점유율은 사실상 99.9%가 되고, 맞죠? 왜냐면 굳이 이제 워너마켓이 아닌 BTC나 USDT 그 다음에 이더마켓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그 코인 거래소에 이더를 전송해서 비트코인을 전송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수수료가 비싸요. 일단 수수료가 비싸서 굳이 이용 안 할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떼지는데 아이 뭐하러 그래, 워너마켓으로 해서 수수료 없이 거래하지, 입금할 땐 수수료는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기 시작하다 보면 사실 답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융당국 피해 신고센터 마련해가지고 신고 심사 작업 돌입. 18개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실 이 수사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소식, 이거는 엊그저께 나온 건데, 며칠 전 나온 건데, 보시면 전북은행 가상자산 거래소 막차 배정 고심 해가지고 가상자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고팍스예요. 고팍스 지닥하고 고팍스 이렇게 해가지고 빗성까지는 맞췄어요. 그죠? 일단 여기 보시면 상반기 요구 불예금 잔액 해가지고 우리은행 그 다음에 4대 시중은행 평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 이 내용이죠. 가상자산 거래소가 발급 이제 관련해서 시장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다 밝혔고, 그 다음에 지방은행 중 전북은행 역시 검토 사실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팍스 거래소가 뭔가 합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를 유인하는 요인은 바로 수신액 확보라는 업계 분석이다 해서 우리은행과 전북은행은 다른 은행들보다 적은 수신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요구 불예금 잔액은 15조 5,528억 원으로 4대 시중은행 평균인 58조 6,300억에 이제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북은행 역시 상반기 기준 3조 6,233억 원으로 5대 지방은행 평균인 5조 7,500억 원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업계 거래대금 7위 고팍스 역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긴장감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고, 지닥은 10월 7일까지 원화를 입금하면 연 7%의 비트코인을 지급한다며 원화 입금 이벤트를 시작했다라고 밝혔고,
다음에 특근법 시행 기간인 25일부터 원화마켓을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행사 내용이다. 지탁 관계자는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중으로 FIU에 등록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탁은 최근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의 신임 감사를 영입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지탁하고 고팍스 관련해서도 뭔가 4대 빅4, 빅4가 아닌 이제 빅6로 가지 않을까, 이 대류에 이제 대열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의 여지를 좀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솔직히 여러분들 뭐 대기업이, 사실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도 대기업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 이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들이 있고 대기업이 있으니까 저기 이제 상생하고 이러는 거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만약에 중소기업이 싹 없다면 대기업 독점 체제로 가면서 과연 요거에 대해서 이 나머지 중소기업은 다 말아먹어야 돼요. 그러면 근데 중소기업 중에는 솔직히 품질이나 제품만 봐도 괜찮은 데가 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예요. 4대 거래소에도 은근히 괜찮은 거래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 하는 건 입출금이라든지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거래소들도 있어요. 먹튀하는 거래소들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현존하는 거래소들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우리은행 전북은행 해가지고 막차 배정해서 지닥하고 고팍스 좋은 결과 기대해, 진짜로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기대하고 나머지 거래소들도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꼭 뭔가 현존해서 조금 원화 입금이나 이런 거를 좀 유예하거나 어떤 다른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고 성명서 내신 나머지 거래소들도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나머지 거래소들도 조금이나 의지가 있거나 여력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17일 금요일 얼마 안 남았는데 금요일까지 조금 좋은 결판 지어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이제 각 거래소에 있는 돈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나마 거래소도 신경을 써주고 금융당국도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수시로 확인을 하고 매일매일 가급적이면 확인을 한 다음에 소식이 있으면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